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네오팜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최근에 너무나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미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오늘 영상에서 저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한번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그 후에 향후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나아갈 가능성이 더 높은지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같이 고민해 보면서 말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실적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이번 달 초에 나왔던 공시죠.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이 당해 사업 연도로 말하고자 하면 23년도를 일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전 사업 연도는 22년이고요. 자, 우리가 봐야 할 건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좀 볼게요. 단위는 원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되는 겁니다. 자, 22년도 한 해 동안 매출액은요, 약 850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23년도 올라오면서 23년도 매출액은요, 971억 원이나 달성을 합니다. 요거 증감 비율로 환산하면 14% 증가한 거죠. 영업이익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22년도 때 21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23년도 때 25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증감 비율로 환산하면 18% 마찬가지로 증가를 했고요. 22년도 때 당기순이익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170억 원 조금 넘어가는 걸 기록을 했어요. 근데 23년도 때 22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당기순이익에선 무려 34%나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 이 세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원인을 회사에서 밝힌 걸 좀 보시면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 이 부분에서 국내외 주요 제품 판매가 호조다. 그러니까 잘 팔렸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수익이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굳이 제품 판매를 통한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네오팜이라는 이 기업 자체, 이 기업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금융상품 쪽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수익이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날 올라왔던 공시죠. 바로 배당이 결정이 됐다는 공시인데 배당의 구분은요. 결산 배당의 방식이고요. 한 주당 750원 이거를 시가 배당률로 좀 환산을 해서 좀 보시면요. 약 3%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준수한 배당률이죠. 보통 좀 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뭐 한 2%대 이렇게 주는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예 배당 자체를 안 주는 기업도 굉장히 허다하지만 이렇게 좀 짠 수치로 짜게 배당을 좀 책정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3%면 우리가 좀 준수하게 배당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실적 부분으로 좀 돌아와서 한번 좀 보시면요. 원래 기존에 이렇게 시장에서 이 네오팜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 컨센서스 수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것과 비교를 한번 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요. 23년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던 컨센서스 예상치가 968억 원 정도 규모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971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매출액 부분에서는 약간의 상승폭,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시면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영업이익이 254억 원이었어요. 근데 253억 원, 그러니까 약 1억 원 좀 모자랐죠. 당기순이익은요 231억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228억 원 이렇게 달성하면서 매출액은 소폭 상승,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소폭, 굉장히 소폭 이렇게 예상치에 못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이제 여러분께서 이 매출 지금까지의 실적을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 네오팜은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요.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얼마 차이 안 났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그대로 한번 보실게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있다가 24년도 때 이렇게 증가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측면에서도 219억, 224억, 214억, 그러니까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번 년도 이렇게 우상향을 해주었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차트를 이따가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매출액 실적과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그전까지 2022년도 들어서면서까지도 좀 이 차트로 흐름 자체가 좀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23년도 들어오면서 지금 올해 24년도 올 때까지 그때의 흐름은 굉장히 너무나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들어서 이 네오팜의 실적도 그렇고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 이 네오팜이라는 기업 자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화장품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좀 이렇게 잘 흔히들 알고 있는 뭐 색조 화장품, 뭐 여자들이 화장할 때 뭐 볼터치 하거나 뭐 아이라인 그리고 뭐 입술 화장하고 이런 색조 화장품 베이스가 아닙니다. 네오팜은 주로 이 피부 진정이나 보습 그리고 민감한 피부들 이런 거 이제 관리하는 그런 화장품을 좀 개발하고 판매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대표적인 브랜드로 뭐 아토팜 그리고 리얼베리어 뭐 제로웨이드 뭐 등등등의 브랜드가 있기도 한데, 사실 뭐 이런 브랜드를 떠나서 이 민감성 피부를 위한 이런 화장품 사업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장세가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 원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이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의 발전이에요. 기술력. 우선 이 첫 번째 이 소비자의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건강 그리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현대 소비자들은요, 이 건강과 웰빙에 더 많은 관심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 피부 건강에도 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민감성 피부를 위한 제품에 대한 수요는요, 이러한 추세의 일부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또한 요즘에 이 소비자들은요, 미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미용하면은 뭐가 떠오르시죠? 성형이 먼저 떠오르십니다. 그죠? 그리고 헤어. 뭐, 요 정도 떠오르실 텐데, 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피부예요, 피부. 요즘 이 강남의 성형외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형외과랑 피부, 그리고 심지어 치과까지도 같이 운영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들 지금 생겨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네오팜의 실적이 좋은 이유, 그리고 이 주가의 흐름이 좋은 이유가 이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가 되었다. 이게 좀 가장 큰 대표적인 원인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 이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이 인터넷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서 정보의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은요, 자기의 이 피부 타입과 관련된 정보를 굉장히 이제 좀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굳이 병원에 갈 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자신의 피부 문제를 본인이 더 잘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제품을 찾으려는 그런 경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네오팜 같이 민감성 피부를 위한 화장품을 개발을 하고 판매하는 이런 이 기업들이 좀 발빠르게 이러한 추세에 좀 걸맞춰서 맞춤형 화장품들이 등장을 하면서 개인의 피부 상태와 또 필요에 맞춘 뭐 맞춤형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이것들이 이 민감성 피부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니즈였는데, 그 니즈를 우리의 이 네오팜이 굉장히 이러한 니즈 파악이 좀 빨랐다. 그리고 그거에 발맞춰서 사업 확장도 하고 있고 기술 개발 그리고 제품 개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민감한 피부를 가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화장품 사업은요, 전망이 좀 굉장히 밝다, 긍정적이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러한 요소들은 향후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주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 이와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차트로 넘어와서 한번 좀 보실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게 지금 21년도 9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이 과거 차트까지 우리가 뭐 분석을 하는 거는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미시적으로 당겨서 한 22년도, 23년도부터 볼까요? 23년도 1월부터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추세죠. 이러한 요인이 여러분, 아까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이렇게 19년도, 20년도, 그리고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오면서 네오팜의 실적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주가 하락이 있었죠. 실적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23년도 1월 달부터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히 완벽한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 근간이 되는 딱 그게 근본이 뭐냐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실적이에요.
이게 만약에 받쳐주지 않고 어떠한 테마에 엮여가지고 수급이 확 들었다가 확 나갔다 하면은 이 차트 모양도 굉장히 요상해집니다. 이 기업적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한데 어떠한 테마에 엮이면서 사람들이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차트 모양이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등락폭이 좀 큰 그러한 모양새를 가져가요.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에 이 정치권 관련해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총선이죠, 여러분. 그래서 총선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한동훈 관련 테마주 다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동훈 장관 테마주가 엄청나게 핫했었습니다. 대상홀딩스, 덕성, 와이드 플래닝, 등등등 이 한동훈과 엮여 있던 테마들이 엄청나게 강세였었어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관련 테마주, 방산 테마주, 그리고 유가 관련 테마주도 엄청나게 이렇게 등락폭이 심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이 테마로 엮여버리면 이 실적이 근간이 되어서 상승해주는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상승분을 그대로 다시 다 반납하고 주가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엄청나게 허다하거든요. 근데 우리 네오팜은요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요 위에서 이렇게 좀 등락폭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저점은요 계속 높여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이 저점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좀 장기적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 네오팜 같은 기업들이 민감한 피부를 위해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 니즈 파악들이 그만큼 빠르다는 뜻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우상향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만 한번 좀 논해보고 지금 제가 이렇게 미리미리 좀 그어놨던 이 라인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단편적인 흐름 안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과 저항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을 제가 좀 미리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우선 오늘 장에서는요. 지금 현재 네오팜이 26,350원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요 밑에 있는 이 선이 가장 최근까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선입니다. 근데 이 초록색깔 라인 보이시죠 여러분? 이 초록색깔 라인이 61선 라인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딱 걸맞춰서 이때 그리고 좀 과거로 가보면 이때는 저항대 역할을 했었던 라인이기도 해요. 이때는 저항이었는데 지금은 지지 라인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단기적으로 또 저항 라인은요. 돌파 시도가 있었죠. 이때도 한번 있었고, 이때도 한번 있었고, 이때도 한번 있었고, 이때도 한번 있었고, 이때도 한번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저항 라인으로 가격대를 말씀드리면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28,000원 선 근처예요. 28,000원 선 근처가 지금 현재 단편적으로는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 26,000원 라인에서는 단편적으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기술적인 분석은요. 이런 기술적 접근은 저의 100%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투자에 있어서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 여러분들은 저런 견해도 있구나 라고 그냥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면서 투자 판단하실 때 최소한의 근거 마련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네오팜의 실적과 배당 그리고 앞으로의 지금 현재 네오팜이 몸담고 있는 이 민감성 피부 이 산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차트 같이 살펴보면서 이 지지라인과 저항라인 확인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우상향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제 견해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네오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굳이 이 네오팜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 여기 대기업 채널 놀러 오셔서 다른 종목 해당 종목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웬만한 종목들은 저희 대기업 여기 안에 있는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분석을 해놓은 영상들이 분명히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을 얻어가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에 관련된 이런 성과가 조금이나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